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 인공지능, AI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영인데요. 주로 2025년 8월 28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 도널드 트럼프 is waging war on woke AI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AI 모델 안에 어떤 편향성이 숨어 있고 이게 왜 논란인지 같이 살펴보시죠. 자, 먼저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AI 모델들을 향해서 woke 마르크스주의 광기에 빠졌다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연방정부 내에서 woke AI 방지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woke라는 말이 사회정의 문제에 좀 깨어있다는 뜻인데 이거 비판적으로 볼 땐 좀 과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사에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던 게 2024년 초에 구글 제미나이가 좀 논란이 됐었죠. 흑인 모습의 교황이라던가 다양한 인종의 바이킹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구글은 고정관념을 피하려다 보니까 생긴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 분석은 그 이후로 메가 지지층,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슬로건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이 LLM, 거대 언어 모델들이 DEI,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나 트랜스젠더리즘 같은 가치를 퍼뜨리려고 일부러 역사를 왜곡한다. 이런 시각이 확산됐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 우려가 커졌군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또 그런 우려가 좀 과장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도요. 미국 AI 모델들이 실제로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기사에서도 여러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뉴질랜드 오타고 폴리테크닉의 데이비드 로자도 연구라든가 아니면 다트머스나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들의 연구 같은 걸 보면요. 실제로 많은 LLM들이 정치적으로 약간 좌편향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군요. 네, 흥미로운 건 이게 꼭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모델들도 그 나라 시스템의 편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편향성이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생각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코노미스트가 워싱턴 대학 질 피셔 연구팀의 실험을 소개했는데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AI랑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들이 예를 들면 예산 배분 같은 문제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AI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AI가 우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학문적인 논의를 넘어서는 좀 현실적인 파급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 정부들이 AI 편향성 문제에 신경을 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같아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핵심 사회주의 가치 이걸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유는 성별이나 인종 같은 걸로 차별하는 걸 막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건 진실 추구나 이념적 중립성인데 이게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사실상 마가 사상을 주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기사는 짚고 있고요. 네,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또 다른 가능성도 제시하는데요. 이게 꼭 처벌이나 강제보다는 어쩌면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AI 개발사들한테 모델 훈련할 때 쓴 데이터나 가이드라인이 어떤 이념적 배경을 가졌는지 공개해라. 이 정도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처벌보다는 공개 요구 쪽으로요? 네. 그럼 이 편향성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부분도 기사에서 다루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봅니다. 일단 그 서구 LLM들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가 좀 특정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주로 영어권 인터넷 자료 기반이다 보니까 젊거나 좀 리버럴한 시각이 많다는 분석도 있고요. 데이터 자체의 문제군요. 그리고 또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강화학습 같은 거 할 때 참여하는 인간 평가자들의 성향, 연령대라든가 정치적 성향 같은 게 반영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발자들이 설정하는 시스템 프롬프트,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근본적인 어려움은 이 모델 자체가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작동 원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기 어렵고 심지어 뭐가 중립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조차 없다는 점, 이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자,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한 건 AI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간단한 해결책이나 규제 방안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도 완전한 중립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몇 가지 대안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AI가 딱 하나의 답만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함께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이러면 설득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요. 아니면 차라리 전통적인 미디어처럼 이 AI 모델이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인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예 성향을 밝히는 방식이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AI가 주는 정보를 접할 때 이게 혹시 편향된 정보는 아닐까? 하고 스스로 잠재적인 편향성을 인지하고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결론 문장이 던지는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볼 만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DEI 맥락에서는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AI에 관해서는 더 많은 다양성을 원해야 할 것이다. 이 문장이거든요. AI 모델 자체에서 이념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